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입니다. 오늘은 충주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국회 원내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후보를 초청했습니다. 네, 오늘 토론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듣고 그리고 사회자가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에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는 상호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과 상호 자유토론은 2번씩 진행이 되겠습니다. 후보들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민생당 최용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럼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각 후보당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타이머를 잘 확인하시고 시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종배입니다. 먼저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14년 등원 이후 국비 예산을 매년 증액해왔고 금년도에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충주를 수도권 교통망에 편입시키는 쾌거를 올렸고 국립박물관도 유치해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 이종배를 다시 한번 당선시켜 주시고 국회에 보내주신다면 충주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였습니다. 다음은 민생당 최용수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민생당 기호 3번 충주 국회의원 후보 최용수입니다. 민생이 참 어렵습니다. 도탄에 빠진 충주 경제와 시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우리나라 헌법 내비게이션을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시민을 위한 법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 상태의 정부, 지방정부로 개편하여 지방 분권, 자존심을 찾아오겠습니다. 충주하면 보궐선거 공화국, 5명의 도시, 몇 분의 출세를 위해서 수많은 지방 인재들이 낙하산 공천에 눈물을 머금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의 고리를 끊고 개헌을 통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최용수가 국회로 가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보통 사람 민생당 기호 3번 최용수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생당 최용수 후보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입니다. 네, 충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젊고 싱싱한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김경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하십니까? 정부와 충주시의 노력을 믿고 서로가 배려하고 동참할 때 코로나19는 반드시 극복될 것입니다. 4.15 총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미래, 작게는 우리 지역 충주의 미래가 이번 총선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정체가 지속되느냐 아니면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아가느냐가 이날 결정됩니다. 저는 30년간의 중앙부처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고향 발전을 위해 쏟아붓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TV 토론 과정에서 충주의 발전을 위해 각 후보가 내어놓는 공약들을 진지하게 평가하시고 돌아오는 4월 15일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셔서 충주의 리더십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의 출마의 변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잘 듣고 후보당 1분씩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예측 사망자 수 대비 실제 사망자 수가 전국 2위이고 또 이로 인해 충주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현재 건국대 충주병원은 지방 중소병원으로 전락했고 또 건국대 의전원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충주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최용수 후보부터 해주시죠. 1분입니다. 우선 그 상급병원 3차 의료견 건립을 하겠습니다. 건국대, 교통대, 의학대학 정상화에 신설하거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의료 인구 역시 4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에 근무하는 기피현상입니다. 중앙정부의 의료, 보건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국민보건권과 지방분권을 통해서 충주시장과 함께 의료, 보건, 복지, 수급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충주의료원, 충주보건소, 읍명도 우수한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통합 운영해서 충주시 노인병원을 민간 의료 2차 종합병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노인성 질환, 간염성 질환 등 종합의료 혜택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경욱 후보입니다. 네, 그 충주 시민들은 의료 공백으로 인해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 충주를 포함한 충북 북부 지역의 건강 지표는 안타깝게도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 음성과 단양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서울 강남부의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충주의 예측 사망자 수 대비 실제 사망자 수는 부끄럽게도 전국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저는 총선에서 당선되면 의료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는 시장 기능이 아닌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유치와 같은 비현실적인 공약보다는 생명과 관련된 분야에 특화해서 튼튼한 안전망을 갖추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종배 후보입니다. 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주의 의료 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료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급병원 유치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동안 복지부, 교육부, 또 병원 관계자 등을 긴밀히 협의해서 노력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7년도 충북대 병원과 분원을 설치하기로 MOU를 체결했고 또 우리 충주의 국가산단에 충북대 병원이 입주할 의향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 사정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충북대 총장, 병원장 제가 같이 만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기재부 예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한편으로는 건국대와도 투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옛 도심인 성소동 차 없는 거리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소동은 한때 충주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인적이 별로 없고 상가들도 일찍 문을 닫아서 쓸쓸한 거리가 됐습니다. 구도심 재생을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이번에는 최용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1분입니다. 네, 선택과 집중, 속도보다는 방향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의원 8년 하면서 국가균형 발전, 구도심 공동화 현상 극복은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로 해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이것이 중앙에 있는 한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언도심 주민,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알아야 됩니다. 구도심, 재생 활성화는 볼거리, 먹거리, 줄길거리, 시민 중심의 디자인 정책에 인접되어 있는 용산동, 지현동, 문화동, 교연동에서 도보로 걸어올 수 있는 융복합 도시 재생이 돼야 합니다. 필요한 법 개정과 소유 예산을 적극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욱 후보입니다. 네, 그 성소동 일대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 이지경이 되도록 그동안 이 지역의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는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미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5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원도심 재생을 추진할 것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충주는 충주 읍성과 충주 사고 복원을 통해 역사와 문화,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충주천이라는 도심 내 하천을 활용해서 충주 시민과 외지의 관광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도심 내 명소를 조성해야 합니다. 충북도청 이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을 원도심 내로 재배치하고 젊은이들의 창업 공간을 저가에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를 지지해 주시면 이와 같은 공약들을 실현해서 원도심을 반드시 되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종배 후보입니다. 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대부분의 지방도시가 안고 있는 그런 숙제입니다. 저는 침체된 도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성서 성내동에 182억 원, 그리고 원도심 권역인 문화동, 지연동, 그리고 교연 알림동에 400억 더 추가로 지금 사업을 유치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한 2년 내지 5년 후에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중기부 사업으로서 청년물 조성 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성서시장에서 꽃길 조성을 했는데 많은 시민들, 상인들이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상인들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힘을 모아서 잘 하겠고요.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굉장히 상권이 어려워졌습니다.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공통 질문 순서 마무리하고 이제 상호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당 4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4분 동안 다른 두 후보에게 되도록 균형 있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경욱 후보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죠. 4분입니다. 네, 그 선거 토론은 불가피하게 현직자의 성과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종배 후보께서는 저의 공직 10년 선배이시지만 공적인 논의의 자리이니만큼 일부 공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미리 양해 드립니다. 그 이종배 의원께서 오늘도 말씀하셨고 의정 보고서에서도 역대 최고인 6,467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이 6,467억 원의 예산 확보가 자랑할 만한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충주는 6,4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인근의 괴산군의 경우에도 5,57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음성군의 경우 6,2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괴산이나 음성은 충주에 비해서 인구나 면적이 대단히 적은 지자체입니다. 이 지자체들이 엇비슷한 예산을 확보했고요. 제가 그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인구 10,000명당 국비 예산 확보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충주는 음성의 절반, 또 그 괴산군의 약 5분의 1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 예산 확보가 절대 많은 수준이 아니고 조금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특별교부세 확보액에 대해서 의정 보고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종배 의원님의 의정 보고서에 보면 지난 6년간 특별교부세를 401억 원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인근의 제천 단양의 이우삼 초선 의원의 경우는 2년간 180억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 충주의 경우 67억 원, 그 제천 단양의 경우 90억 원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국비 확보 수준은 절대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조금 인근 지역에 비해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 이종배 후보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국비 예산은 그 지역에 필요한 국비가 어떻게 그 지역에서 쓰여지는지 그걸 분석했는데요. 이 국비 확보액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제대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라 하더라도 한 개 노선이라 하더라도 충주 구간에 지나는 사업만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엔 어떻게 예, 했는지 답변은 제가 여기까지 다른 지역에 듣고요.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한번 예. 좀 자세히 비교하고 같은 다음번에 저에게 주도권이 예,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여기까지만 한번 듣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로 네. 하겠고요. 특교세 문제는 잠깐만요, 후보님. 제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 충주의 6,467억 원의 내역을 보시면은 그 가장 큰 예산이 중부 내륙 철도가 3,80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634억 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이 약 133억 원, 중북선이 10억 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약 70% 이상의 예산이 그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교통 SOC 예산과 도시재생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그 의원 차원에서 국회에서 확보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편성된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부분이 답변. 충주시의 국비 예산이 계속 늘기는 늘었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은 이 파란색 부분이 국토부에서 편성하는 교통 SOC 예산이고 주황색 부분이 기타 예산입니다. 실제 약 1,800억 정도가 그 이종배 후보의 재임 시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약 1,600억 원 이상이 교통 SOC에서 증가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좀 미미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도 이제 교통 SOC 예산은 국토교통부의 2차관이 편성해서 반영하는 예산이라는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6,4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든지 국비 예산이 계속 증액했다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려면은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후보님, 좋겠다는 특교세에 말씀을 대해서 드립니다. 답변 드릴게요. 특교세는 시군별로 배정했는데 제천 단양은 2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혹시 많았을지 모르는데 제가 분석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종배 후보의 주도권 토론하실 때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종배 후보의 주도권으로 상호 자유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김경욱 후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천안함 폭침 10주기인 거 아세요? 잘 모르세요?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몇 명이 전사했는지는 아십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모릅니까? 46명의 소중한 우리 아들, 딸들이, 아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은 날입니다. 내일이 수호의 날인지는 아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천안함은 북한이 폭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침몰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을 한 바 없습니다. 내일이 서해 수호의 날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까지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의 사과 요구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안보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 이 잘한 안보는 겁니까? 그 안보는 저희 김경욱 후보. 답변을 듣고 싶으신 건지. 김경욱 후보. 북한이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적입니다. 적 맞습니까? 예? 우리 9.19 군사 합의로 우리나라는 안보와 안전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얻은 것은 위험과 위협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한중이 운명 공동체다,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코로나 사태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지역까지 확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화자찬입니다. 정부가 잘한 게 아니고 지자체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했고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국민들 불평 없이 다 따라줬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마스크 공급 하나 제대로 못하고 초기 대응 잘못하면서 우리가 180개국에서 우리가 입국 제한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그중에서 137개국이 입국 금지된 거 알고 계세요? 예? 모릅니까? 예?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하셔서. 예. 잘 모르세요?
자, 답변하실 시간을 자, 주실 건가요? 아니, 지금 아니면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있으면 지금 답변을 말씀을 하고 바로바로 계셔서? 하셔야지 시간 끌지 말고요. 자, 우리 김경욱 후보, 성서동의 빈 점포가 질비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충주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번화했던 곳은 성서동이고요. 번화한 곳. 지금은 연수동, 신연수동입니다. 자, 신수동이죠. 최영수 후보도 잘 아시죠, 신수동. 지금 신연수동도 빈집이 자꾸 늘어나고 빈상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서동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아주 번화했던 곳도 이렇게 빈상가가 늘어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최영수 후보님 혹시 아세요? 정치권이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밀어붙이니까 민생 경제가 엉망이 되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내몰린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자꾸 문을 닫고 해외로 탈한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득주도 성장 잘못한 것이라고 전문가들 모두 얘기하고 심지어 이거 만들어서 시행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도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탈원전은 왜 합니까? 탈원전 밀어붙여가지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 기술력을 가진 우리 원전 기술 이렇게 사장시켜도 되는 겁니까?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후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죠. 4분입니다. 먼저 이종배 후보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확보 895억을 확보해서 지금 활동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경욱 후보가 지금 한 5배를 더 해서 5천억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종배 후보께서 그동안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갖고 도시 재생을 했는데 그럼 그 미미하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5배를 더 해서 5천억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종배 후보님은 이런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공보지를 보니까 10년 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인구 30만, 35만 얘기했어요. 이종배 후보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자리 1만 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했는데 공약이 지켜졌으면 충주 경제, 민생 경제가 이렇게 파탄이 되겠습니까? 아까 소득 성장 얘기하시는데 그건 국가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충주로 볼 때는 지금 시장 경제가 완전히 문을 닫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배 시장님 하실 말씀이 한 말씀 하시죠. 예,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예. 예. 시장이라 그래서. 네. 참 이 5천억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선 250개 지자체에서 한 1조가 안 됩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연간 1조가 안 되는데 이걸 나눠서 쓰는 거거든요. 충주에는 그래도 도심재생사업으로 해서 그거는 다음에 많이 하시고 선정이 제가 됐고요. 주도권이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의원님, 후보님, 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네. 지금 예산 그렇게 많이 따왔다고 김경욱 후보도 얘기하시는데 네. 지금 청주권에는 국회의원이 지금 지역구 4분 포함해서 비례해서 7번이 가져와요. 네. 그러니까 한 분당 1조 시킨다면 7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종배 후보님께서는 1조의 시대를 열었다. 충주 그렇게 자랑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왜 이렇게 됐어요? 누더기 됐어요. 지금 충주 같은데 지방의원 출신이나 정치인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자기들만 해먹는 거예요. 중앙에서 내려오고 충주 시민 우습게 여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종배 후보께서는 후배들을 좀 길러야 되는 거예요. 삼선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젊고 싱싱하고 지방 출신들을 국회로 보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방 분권이고 지방자치고 지방정부입니다. 저는 그거를 위해서 8년 동안 시장 시절에 저하고 얼마나 토론했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경욱 후보님께 좀. 네.
제가 김경호 후보 그 공약을 보면서 참 놀랄만한 일이다. 어쩌면 이렇게 돈 쓰는 하마 공약만 하느냐 이게요. 이게 지금 다 그동안 8년 동안 다 선배 정치인들이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뭐 노벨문학박물관, 충주 역사 연구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이거 나중에 뭐 공유재산 됩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정부에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압니까? 700조가 넘어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허덕이는데 지방정부에 돈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표 받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할 수 있는 거하고 하고 싶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충주의 정치인들이 뭐 하고 싶다는 희망만 있었지 실현을 못했습니다. 아니, 저는 힘 있는 그거는요. 여당 후보로서 이런 부분을 실현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때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표를 가요. 근데 지방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이제는 국회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이 네.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네, 이제 첫 번째 상호 자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두 번째 상호 자유 토론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죠. 충주 라이트월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10월 라이트월드의 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의 사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자칫 흉물로 변할 수도 있는 라이트월드 문제의 해법은 무엇일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종배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라이트월드 문제는 충주시에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좋은 그 관광 자원을 새로이 만들고자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결과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충주시에서는 다시 이 원상 복구하고 허가를 취소한 이후에 원상 복구해서 다시 무술공원으로 되살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아마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주는 이런 무술공원뿐만 아니라 물과 산이 아름다운 곳이고 또 온천을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래서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충주 호변에 관광 특구도 만들고 컨벤션 센터도 유치해서 관광 산업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영수 후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충주 시민께 공원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 뉴욕 맨하탄에 가면 센트럴 파크 공원이 있는데 충주 무술공원이 더 아름답고 더 좋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충주시는 임대허가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 지원을 해서 라이트월드를 이전 추진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일을 보태겠습니다. 목벌에 그 한상동굴이 있습니다. 그 연결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무술공원이 그 전에 UN 평화공원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UN 평화공원 무술공원 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 공원에다 뭘 시설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야 정치 싸움에서 시민을 안중에 업고 자기들 멋대로 한 겁니다. 충주시가 무술공원 명칭에 맞는 트렌드를 했다면은 선택과 집중만 했다면은 오늘 같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종합백화점입니다. 네. 다음은 김경욱 후보입니다. 네. 그 라이트월드는 전문성이 없는 충주시의 졸속 행정과 그 자금 능력이 불충분한 투자자가 합작해서 만든 대표적인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충주시가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 조치를 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라이트월드가 위치한 세계무술공원과 탕금대 일대는 관광과 문화 양 측면에서 충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코어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충주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그 현직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중지를 모아서 활용 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라이트월드라는 단일 사업만을 볼 것이 아니라 충주시 전체의 기능 재배치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국립박물관이나 예술의 전당 입지 문제와 탕금대 부지 매입 문제 등을 포함해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이제 네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인 수안보의 침체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온천을 찾는 손님들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안보의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후보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왕해온천 수안보가 참 관광 패턴이 바뀌면서 상당히 침체됐습니다. 저는 수안보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도시재생사업 302억 유치했고요. 또 그전에는 또 시가지 농촌 중심지 사업으로 80억 유치해서 한 400억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돼서 도시의 수안보에 노후된 그런 시설과 환경을 바꿔 나갈 겁니다. 여기에 시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수안보를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에 지금 미래융합의학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힐링시티를 만들고 수안보 온천 워터파크나 폐스키장 관광 자원화해서 수안보를 다시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용수 후보입니다. 네, 정부하고 충주시가 그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했지만은 마냥 그 자리이고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반드시 되어서 수안보를 국제관광특구와 체류형 관광단지를 민자투자를 유치해서 하겠습니다. 수안보 왕해온천 브랜드 상권 전국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활성화하겠습니다. 국제관광특구에 맞는 국제교류를 통해서 아시아 글로벌 53도시 수안보 온천 축제를 국제축제로 격상하겠습니다. 고속길이 이제 터지고 개통되면은 수도권에 있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충주에 오고 수안보에 옵니다. 그 패키지 여행이 되겠죠. 그래서 국제 교류 도시인 일본의 유가라정, 아시아의 중국, 대만, 태국 등이 국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수안보의 그런 국제 관광 특구를 제 최용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경욱 후보입니다. 네, 그 수안보 온천이 쇠퇴하게 된 것은 온천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에는 온천물에 목욕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시대였습니다마는 이제는 행사나 컨벤션 같은 다른 목적의 관광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온천이 고려 요소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 수안보의 온천물이나 중소규모 호텔 등 기본 인프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철도도 개통될 예정인 만큼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그 목욕과 관련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나 축구 같은 전국적인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또 각종 학회나 협회, 정부나 공공기관 행사,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또 행사를 유치하는데 충주시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공통 질문 순서를 마치고 두 번째 상호 자유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상호 자유토론은 각 후보당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두 후보에게 되도록 균형 있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용수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공직자는 그 도덕성에 관련된 거를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김용 후보에 관련된 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떻든 지금 차관 시절에 말입니다. KTX 민영화 관여해서 경실련으로부터 지금 낙선운동에 지금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차관 시절이 아니고 철도국장 시절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도 또 이렇게 제기된 부분도 있고요. 또 그렇다면은 이게 아니라면은 경실련에 대해서 그 입장이나 또 우리 충주 유권자에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SNS로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경 후보께서
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국토부맨이라면서 힘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힘이 있었을 적에 충주 발전을 위해서 좀 한 게 뭐가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그 도시재생 누딜 사업에 관련된 것도 이게 좀 너무 이게 거품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한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은 지금 그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SRT를 만든 부분입니다. 저희가 KTX 외에 SRT라는 새로운 회사를 도입해서 제한적인 경쟁을 하게 된 건데 뭐 거기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그게 맞는 방향이었다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말이 안 되고요. 저는 1가구 1주택자이고요. 그 새로운 아파트로 옮기는 과정에 한 3년 정도 부분에 중복되는 후보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법적인 거나 어떤 그 지금 공지가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뭐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건 어떻든 간에 나중에 허위 사실이 되든 뭐 그게 정말인지 그건 경실련 쪽에서도 낙선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어느 계시면 부분을 되겠고. 허위 사실이라고 하시는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 정책에 대한 반대이고요. 예. 다음은 이정배 후보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정배 후보께서는 그 장관 그 인사청문회 때 표절은 도덕질이라 아주 이렇게 질타하셨던 그 모습이 선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SNS에 돌아다니는 게 이런 이정배 후보가 정작 본인의 정책 자료지 표절이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사실인가요? 아니,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 네. 그래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정책 자료는 이제 논문 등이 아니고 이 산림청 관계자와 제가 국감을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청에서 제가 국감에서 질의하고 자료를 받은 걸 가지고 모으다 보니까 산림청 자료가 하고 같다. 산림청에서 만든 자료와 같다 해서 표절이라 했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같이 팀을 만들어서 됐고요. 했기 예, 때문에 됐습니다. 예. 그게 산업용 목재 필터 보일러 인증 개선 방안 모색이에요. 네, 근데 어떻든 간에 펠렛. 예, 펠렛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표절이 됐다고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예. 될 수 있도록 하고 표절이라고 볼 저는 수는 이렇게 없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예. 그죠? 땀이 백을 이기는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응? 도덕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같이 부분에. 우린 팀을 모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TF에서 그 만든 부분에 겁니다. 대해서 예. 이제 그러시고 두 번째 네, 네. 이건 꼭 묻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여부가 그것도 지금 SNS에 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셨어요? 아니면 반대하셨어요? 네, 그건 비밀 투표로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것도 그런 자료들이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유포하는 것은 완전히 허위 자료입니다. 그럼 허위에 대한 부분은 그걸 계속 얘기를 하신다면 그 부분은 예. 국민이 심판하실 것이고 예, 시민들이 할 거예요. 그걸 계속 제가 주도권 얘기하신다면 투여를 그만이요. 이거는 됐습니다. 허위 자료를 유포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과하세요. 예. 사과하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지금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알고 거기 있는 게 잘못 알고 내용이 있는 거 이런 아닙니까? 내용입니다. 예. 이 초죽일 모모들 다신 정치 못한다. 영원히 거부될 부역 배역자 그런 공공고. 잘못된 이런 잘못된 걸 이런 자리에서 유포하는 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아이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욱 후보 주도권 가지고 진행해 주시죠. 네, 앞단에 그 이종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대에 비해서 그 국민들의 불안감이 훨씬 덜합니다. 안보 측면에 있어서 그 과거 그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굉장히 북한과의 뭐 충돌이 많이 있었고 아까 뭐 천안함 폭침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안보 불안감이 대폭 제거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면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과거 4개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입니다.
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의 국방비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국방비 증가액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국방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뭐 좋은 무기 체계를 갖춘다든지 이런 정책을 추진해야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이지 어떤 말로만 그렇게 이념적인 공격을 하는 거로 안보가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신현수동, 신수동 지역에 그 공실이 발생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 적어도 충주에 있어서 상권 세태의 문제는 그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충주 시정의 실패입니다. 충주의 인구가 20만 조금 넘는 수준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과다한 외곽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상가 자체가 과잉 공급이 됐습니다. 특히 그 도심 지역, 성소동을 중심으로 한 도심 지역은 인구가 모이지 않는 구도로 도시 구조가 형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충주 시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저의 원도심 재생의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충주 시정이 이렇게 그 상인들에게 고통을 줄 정도로 좀 문제가 발생한 데는 역대 시장과 그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큽니다. 여기 이종배 후보께서도 시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아까 공통 질문에서 충주의 의료 현실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저를 제외한 두 분의 후보께서는 상급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 과거 이종배 후보께서는 충북대 병원 유치 MOU를 체결하셨는데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 예타를 신청한다는 부분은 아주 전형적인 시간 끌기 면피성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거로 보고요. 그 충주 시민 대부분이 이 부분이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혹시 그 두 분 후보께서는 전국에 상급 종합병원이 몇 개가 있는지 또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예, 그 상급 종합병원은 전국에 43개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22개가 있고 지방에 21개가 있는데 그 충북에서는 청주에 하나가 있고요. 강원권은 원주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가 원주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전국에 5천만 인구에 약 40여 개가 있기 때문에 100만 정도의 배우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지 실제 상급 종합병원이 유지가 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원주에서 유지가 되는 것도 충주나 제천의 인구를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전체적인 상급 종합병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암 환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수술을 하더라도 뭐 뇌졸중이나 협심증, 중증 외상과 같은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은 반드시 시간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충주 시내에서 그 응급처치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공공 부분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다른 후보들께 좀 질문을 해주시죠. 그다음에 그 충주의료원이 계명산 중턱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노약자를 비롯해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겪게 하고 계신데 이런 의료원 이전이 잘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그 이후 초기에 막거나 이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적은 있으신지 이종배 후보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의료원을 그쪽이 결정한 것은 충주시에서 아마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제가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것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 충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만은 뭐 책임 있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었다면 이 부분을 적어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니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은 그 충주의료원을 그 시내 지역으로 그 평지 지역으로 다시 내리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충주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배 후보의 주도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네, 방금 우리 김경욱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안보에 대한 것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달콤한 그런 유인책으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하는 것은 시간 끌기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오히려 위협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아주
참 튼튼했던 한미 동맹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금이 가고 있고 한미일 공조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북대 병원 분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충북대 병원 측에서 먼저 의사를 표시를 해서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던 거고요. 충북대 병원에서는 2017년도 MOU 체결 이후에 이 용역을 줬는데 BC가 1.43 나왔습니다.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1.43이 나왔고 또 다른 대학들, 다른 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이 다른 시도에 있는 대학병원이 거의 분원을 두고 있습니다. 충북대 병원 유치, 이런 상급병원 유치가 허황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경욱 후보님, 충주의 이 현안 과제랄까 이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나면서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네, 이제 충주댐 건설로 인한 피해 문제도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 소음 문제, 이 문제들도 많이 들으셨죠? 네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서명 운동을 했던 동충주역 만드는 거 문제도 얘기 들으셨죠? 네. 지금도 얘기 듣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은 뭐 어느 그래서, 정도 정리가 된 거로 알고 어쨌든 있습니다. 동충주역 문제 이런 또는 뭐 이 충주댐 피해로 인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국토부에서 쭉 다뤄왔던 거고 이 충주댐은 2018년도인가 환경부로 넘어갔죠. 넘어갔지만 그 이전엔 국토부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께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조금 더 충주에 더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충주역 가는 노선도 좀 과감하게 못 해주나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댐 주변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들도 이것도 더 할 수 있는데 못해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댐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해서 법안 개정안을 내놨는데 20대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에 지원하는 예산보다 한 70%가 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환경부와 협의했다는 그런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군소음 문제도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그것이 통과됐고 또 한편으로 식구전비 인근 마을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탄약구를 지하화, 현대화한다든지 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고 있고요. 폭발물 군사보호구역과 관련해서도 최대 안전거리를 이렇게 불합리한 안전거리 적용을 불합리하게 한 점도 지금 완화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김경욱 후보님 좀 간단하게 예, 그 간단하게 동충주역 문제는 답변해 보시죠. 제가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 충주에서 제기가 된 부분을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다만 그 충주에서 제천 사이에 인등 터널이라는 큰 장대 터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인등 터널을 그 계속 이용을 하려면은 동충주역을 건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러신 거죠. 동충주역을 건설하면은 터널을 새로 뚫어야 네.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결국은 부분을 고려해서 안된 결국 거죠. 이제 금가 네. 신호장을 활용해서 역을 만들고 제 시간이죠. 그 인입선을 하는 김 것을 후보, 추진했단 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죠. 네. 이 시간을 다 뺏어가지고 제가 이 마지막 마무리를 못했는데 다음 또 토론회에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잘 정리하셔서 후보당 1분씩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순서는 민주당 김경욱 후보부터 해주시죠. 예, 그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주는 너무도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은
산적된 문제를 방치한 지금의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충주를 눈에 띄게 확 바꿀 수 있도록 뚜렷한 비전과 실행 능력을 가진 젊은 후보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도 한두 번 보내서 메달을 못 따오면은 바꿔서 보내야 됩니다. 세 번째 보내봐야 메달을 못 땁니다. 국회의원도 중앙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 바꾸어야 합니다. 4.15 총선이 충주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입니다. 네, 그동안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성원 덕분에 제가 그토록 어렵다는 예결위 간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당선시켜 주시면 제가 3선이 됩니다. 3선이 되면 상임위원장은 물론이고 정책위 의장 또는 원내대표까지 이 주요 보직을 다 맡을 수 있어서 저에게 3선에게 힘이 실리게 됩니다. 3선의 큰 힘으로 충주 발전 중단 없이 진행시키고 또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능하면서도 오만과 독선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 독주를 막고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3선의 힘으로 막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대한민국 다시 살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초선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생당 최용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정치 참 짜증나시죠? 코로나19 생활 참 어렵습니다. 오늘 토론을 시청해 주신 우리 충주 시민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한 소절 노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랑 어리랑 함께 어리랑 어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흑서 출신인 민생당 기호 3번 최용수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1시간 동안 또 노래까지 또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이야기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 텐데 또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그리고 충주 유권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충주 선거구 출마한 후보자들 모시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토론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제천 단양 선거구 후보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4.15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